안녕하세요. AI 시대, 이젠 정말 익숙한 말이 됐죠. 근데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로봇혁명이라는 더 큰 파도가 온다고들 합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당신의 일이나 공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일상까지도 이거 어떻게 바뀌려나 기대도 되고 또 약간 불안하기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보내주신 로봇혁명과 스타트업 시장의 미래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이 거대한 변화의 맥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해요. 단순히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로봇 시장, 특히 그 안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속살을 좀 들여다보면서요. 이 흐름 속에서 당신이 놓치면 안 될 진짜 중요한 통찰이 뭔지 같이 한번 찾아가 보죠. 사실 지난 10년만 봐도 로봇 스타트업들 정말 많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했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2012년에 아마존이 키버 시스템즈라는 물류 로봇 회사를 인수했었죠. 이게 어찌 보면 지금의 이 로봇 투자 열풍 그 시작을 알린 좀 중요한 사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럼 먼저 지금 로봇 시장 규모가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부터 좀 감을 잡아볼까요? 자료 보니까 2025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대략 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60조 원도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 건가요? 네, 500억 달러. 이게 숫자 자체도 물론 크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하는 건 제 생각에는 그 성장 속도인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매년 평균 14% 이상씩 커져서요. 한 5년 뒤 2030년쯤 되면 1,1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의 2배가 훌쩍 넘을 거다. 이게 거의 뭐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더 낙관적으로 봐서 2035년에는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조 원 이상까지도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뭐 먼 미래 얘기,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현실에서 당신 주변 산업 현장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아, 현실화되고 있다. 그 말씀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냥 뭐 공장 자동화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제조업 공장이나 물류창고 자동화 이건 로봇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죠.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거 나르거나 좀 위험한 일 하는 로봇들, 아니면 병원에서 수술을 보조하거나 환자 재활 훈련을 돕는 그런 의료 로봇들, 이런 식으로 훨씬 다양한 분야로 막 퍼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고령화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거나 이동 보조하고 또 말벗도 되어주는 이런 돌봄 로봇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실생활하고 아주 가깝게 연결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사람 노동력을 대신한다 이걸 넘어서서 예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산업의 판을 바꾼다. 와, 그건 진짜 임팩트가 크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 로봇 시장 안에서도 특히 더 주목받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 유독 모바일 로봇, 그중에서도 스스로 막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이동 로봇, AMR이라고 하죠. 이쪽 성장이 엄청나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AMR 시장, 이게 현재 로봇 산업 성장의 거의 뭐 핵심 동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한 45억 달러 규모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게 2030년 가면 150억 달러 이상으로 그냥 껑충 뛰어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5년 만에 3배 이상 크는 셈이죠. 3배요? 와. 네.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크냐면요. 제조 공장이나 아니면 뭐 거대한 물류센터처럼 딱 정해진 공간 안에서 반복적으로 물건 옮기고 선반 찾아가고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투입돼서 효율성을 그냥 확 높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으로 뭐 주문하면 그 물건이 나한테 오기까지 그 물류 과정 어딘가에서는 이미 AMR 로봇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투자했을 때 효과가 확실하고 또 예측 가능하다. 이 점 때문에 기업들이 진짜 앞다퉈서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효율성이 눈에 딱 보이니까 기업들이 AMR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문득 좀 궁금한 게요. 우리가 보통 영화나 상상 속에서 그리는 로봇은 사실 좀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뭐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거요. 이쪽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AMR하고 비교하면 온도 차이가 꽤 클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로봇 시장의 아주 흥미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초기 단계입니다. 2025년 시장 규모를 보면요. 고작 한 700만 달러 수준이에요. 700만 달러요? AMR이랑 비교하면 정말 작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AMR 시장의 뭐 1%는커녕 훨씬 못 미치는 그냥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그런데 잠재 성장률 예측치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30년에는 이게 65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 5년 만에 거의 100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인 거죠. 1000배요? 네,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배라.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그러니까 AMR은 이미 현실 문제를 풀면서 착실하게 크고 있는데 휴머노이드는 아직은 정말 작지만 미래의 그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이 차이가 근데 왜 이렇게 극명하게 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로봇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 핵심 열쇠 중 하나인데요. AMR은 일단 공장이나 물류센터처럼 비교적 좀 예측이 가능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동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또 도입했을 때 얻는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죠. 즉 투자 수익률 ROI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두 팔 두 다리로 움직여야 하고 또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 일상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훨씬 복잡하죠. 네, 걷고 물건 짚고 계단 오르내리고 훨씬 고차원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기술적 완성도도 좀 부족하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당장 이걸 어디에 딱 투입해서 명확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좀 불분명한 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되는 AMR에 좀 집중하고 휴머노이드는 약간 미래를 위한 투자 혹은 우리 기술력 이 정도다 보여주는 약간 그런 성격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죠. 대중의 상상력을 막 자극하는 건 휴머노이드인데 실제 산업 현장을 바꾸고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AMR이다. 이 간극이 바로 현재 로봇 시장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기술적인 성숙도 문제, 그리고 경제성 문제, 이게 핵심이네요. 그런데 이런 로봇 기술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시장이 커지는 근본적인 동력은 뭘까요?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하드웨어 비용이 예전보다 진짜 많이 저렴해졌다는 점, 이걸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점이 로봇 대중화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로봇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변 환경 감지하는 센서라든가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고성능 컴퓨팅 칩, 그리고 로봇 움직이는 배터리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가격은 확 떨어졌거든요. 예전에는 로봇 하나 만들려면 뭐 수억 원씩 들었다면 이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꽤 괜찮은 성능의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특히 자금력이 좀 부족한 스타트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아이디어랑 기술력만 있으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시제품 만들고 시장 반응 보면서 빠르게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셈이니까요. 아, 하드웨어 비용 하락이 로봇 스타트업들에게는 운동장을 확 넓혀준 셈이군요. 근데 로봇이 단순히 싸지기만 해서는 좀 부족하잖아요. 똑똑해져야 진짜 쓸모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인공지능, AI 기술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 같아요. 물론입니다. AI는 로봇의 두뇌를 제공하는 핵심 기술이죠. 뭐 예전 로봇들은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였다면 AI 덕분에 로봇이 이제는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 판단도 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거기에 맞춰 대응하고 훨씬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작업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창고에 AMR이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슥 피해서 스스로 경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협동 로봇이 작업자 움직임에 맞춰서 안전하게 같이 일하는 것, 이런 게 다 AI 덕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AI가 뭐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현재 우리가 흔히 보는 챗 GPT나 이미지 만들어주는 AI 같은 것들은 주로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학습하잖아요. 이 데이터는 비교적 좀 정제되어 있고 가상 공간 안에서 처리되는 거고요. 근데 로봇이 활동하는 이 현실 세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조명은 계속 바뀌고 바닥은 미끄러울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물체가 툭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죠. 네, 물건마다 재질이나 무게도 다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막 변하는 물리적인 세계의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로봇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바로바로 대응하게 만드는 거. 이게 현재 AI 기술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팔이 처음 보는 물건을 딱 집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힘으로 잡아야 이게 안 부서지고 들어올릴 수 있을까?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같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아직도 연구개발이 찬청 진행 중인 영역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온라인상의 데이터랑 현실 세계의 물리적 데이터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군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걸 로봇의 몸을 통해서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에는 또 다른 장벽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간극을 메우는 게 앞으로 로봇 기술 발전의 핵심 과제가 되겠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서 AI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하고 그 기술이 실제 로봇에 성공적으로 딱 적용돼서 우리 삶에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속도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간극을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느냐, 이게 앞으로 로봇 혁명이 성공할지 말지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뭐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간극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실제 투자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2025년 상반기에만 로봇 스타트업에 쏟아진 벤처 투자금이 6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미 작년 기록을 깰 기세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투자 열기는 그야말로 활골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겪으면서 인력 부족 문제나 공급망 불안정성 같은 걸 많은 기업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자동화,
즉 로봇 도입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여기에 또 각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막 밀어주고 이러면서 로봇 스타트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이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시장은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압도적인 규모로 주도하고 있고요. 기술력 경쟁도 정말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도 강점이 있는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 로봇이나 또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는 물류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꽤 활발하게 투자도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도 되고 있어요.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뜨거운 투자 열기가 로봇 산업 전반에다 고르게 퍼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자들도 좀 옥석을 가리고 있다 이런 느낌인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나눴던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아직은 좀 가능성 단계에 있는 분야는 투자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AMR이라든가 산업용 협동 로봇처럼 특정 산업 현장에서 이게 확실히 쓸모가 있구나, 효율적이구나, 이걸 입증했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겠까 싶은 분야에는 돈이 막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직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일반 소비자용 로봇, 예를 들면 뭐 집안일 도와주는 가정용 로봇 같은 분야는 상황이 좀 달라요. 기술적인 완성도도 아직 좀 부족하지만 그 이전에 이 로봇이 진짜 필요한가? 소비자들이 비싼 돈 내고 살까? 안전 문제는 괜찮나?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에 아직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아, 시장성이 문제군요.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에서 안 팔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일부 대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소수의 모험적인 벤처 캐피털 투자를 제외하면 아직은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투자 시장 역시 철저하게 될성 부른 나무,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 투자도 현실적인 경제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쭉 종합해 볼 때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2025년이라는 시점, 이게 로봇 산업, 특히 이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해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은 로봇 스타트업 산업이 단순히 그냥 양적으로 막 커지는 걸 넘어서서 질적인 전환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로봇 하드웨어 비용이 꾸준히 내려가면서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고요. 둘째는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쌓아온 기술 노하우나 실제 운영 경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 사례들조차도 이제는 중요한 학습 자산이 된 거죠. 경험이 쌓였다는 거군요. 네. 셋째는 AI 기술과의 융합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로봇의 지능이라던가 자율성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실 세계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과제는 남아있지만 가능성의 문턱을 이제 막 넘어서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특정 산업 분야에서 로봇 도입에 대한 명확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물류, 헬스케어, 노인 돌봄, 농업, 건설, 이런 소위 vertical 산업, 즉 특정 산업 영역에 딱 특화된 로봇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요. 단순히 로봇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 로봇 없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 이런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요소, 비용 하락, 기술 축적, AI 융합, 그리고 명확한 시장 수요, 이게 강력한 시너지를 내면서 2025년은 로봇 산업이 더 이상 그냥 가능성만 탐색하는 연구 단계를 넘어서요.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딱 자리 잡고 기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말 그대로 로봇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역동적인 변화의 서막이 열리는 거죠. 와,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2025년이 로봇 산업의 어떤 티핑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로봇 혁명은 이제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일터,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개인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어떻게 여기에 적응하고 또 이걸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또 깊숙하게 당신의 삶과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로봇 기술은 특정 영역, 특히 제조나 물류 자동화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산업 깊숙이 파고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중들의 큰 기대나 언론의 화려한 조명과는 좀 다르게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 거실에서 막 돌아다닐 법한 그런 소비자용 로봇 시장의 성장은 아직 좀 더디고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현실도 확인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한 5년 아니면 10년 안에 당신의 삶이나 일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로봇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테슬라 봇 같은 그런 화려한 헤드라인 너머에서 어쩌면 조금은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산업 현장의 자동화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봇이 특정 산업 분야, 예를 들어 물류나 헬스케어에 더욱 깊숙이 통합됨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기술이나 역량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로봇 기술 그 자체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낼 변화의 맥락,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변화의 방향과 의미를 읽어내는 통찰력이겠네요. 로봇 혁명의 현장을 깊이 있게 탐구해본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어떤 생각의 씨앗을 뿌렸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물결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고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